2009년 11월 일본 시마네현 근처의 어느 산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여성은 한 달 전부터 실종 신고가 접수된 여성이었고 이제 갓 대학에 입학한 새내기 대학생이었습니다. 나머지 신체 부위들도 산에서 찾아낼 수 있었지만 사람들은 엽기적인 범행 방식에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대대적으로 수사를 벌여 용의자를 물색했는데요. 하지만 어떤 성과도 낼 수가 없었습니다. 사건의 실마리가 풀린 것은 7년 뒤인 2016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용의자의 정체도 너무나 뜻밖이었고 결정적으로 그를 체포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일본에서 벌어졌던 시마네 여대생 시신 유기 사건입니다. 사건의 피해자 히라오카 미야코는 새내기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녀는 카가와현에 살다가 시마네 현립대학에 합격하여 홀로 올라와 지내고 있던 학생이었습니다. 해외 유학을 목표로 하고 있었으며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동아리에 가입할 정도로 상당히 활발한 학생이었다고 전해졌는데요. 그녀는 기숙사에서 지내며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숙사와 아이스크림 가게 사이의 거리는 약 2km 정도로 그다지 멀리 떨어져 있던 곳은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녀는 곧 이 아르바이트를 그만둘 계획이었습니다. 이유는 바로 해당 가게까지 도착하는 과정 때문이었는데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말씀드렸듯이 기숙사와 가게 사이의 거리는 그다지 멀지 않았고 교통도 불편해서였는지 늘 걸어서 이동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게와 기숙사 근처는 큰 길이 많고 사람도 많았으며 방범 카메라도 설치되어 문제가 없었지만 그 근처만 벗어나면 완전히 위험지대가 되었다는 점인데요. 특히 밤에는 돌아다니는 사람도 없는 데다가 사고가 잦아서 주변 주민들 역시도 위험하다고 여겼던 장소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 근처를 벗어난 길 역시도 문제는 비슷했는데요. 이 사진이 바로 실제 지름길로 알려졌던 장소입니다. 주거지역이 있었지만 다소 외진 골목길이었고 주변에 사찰과 비슷한 조그만 신사가 있었지만 이 신사까지 가는 길 역시도 외진 언덕길이었기 때문에 여성 혼자서 늦은 저녁에 돌아가기에는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너무 위험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길을 저녁에도 혼자 다녔다면 대단히 무서웠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그녀는 10월 달까지만 아르바이트를 하고 다음 달부터는 다른 곳으로 직장을 옮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그녀는 2009년 10월 26일을 마지막으로 실종되었습니다. 이날 오후 9시 15분경에 일을 끝내고 퇴근하는 모습이 근처 쇼핑몰의 CCTV에 촬영되었는데요. 이것이 공식적으로 남은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 되었습니다. 퇴근 후 동료 2명과 함께였지만 같이 집에 돌아가진 않았습니다. 히라오카는 그날 가게에서 나온 쓰레기를 봉투에 모아서 퇴근하는 길에 버리기 위해 가지고 나왔지만 이 쓰레기 봉투는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변에 탐문 수사를 벌였지만 특별히 수상한 사람은 없었고 그녀의 평소 성격상 낯선 사람을 따라갈 가능성은 극히 낮았기에 아마도 피해자와 어느 정도 알고 지낸 면식범이라고 판단됐습니다. 그녀가 실종된 지 일주일 정도가 지난 11월 6일 시마네현에 근접한 가류산이라는 산 정상에서 버섯을 캐던 약초꾼이 특이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훼손된 채 놓여진 사람의 머리 부분이었는데요. 경찰에서 피해자의 신원을 조회한 결과 머리의 주인은 바로 실종된 히라오카 미야코였습니다. 경찰은 아마도 피해자의 신체가 훼손된 채로 산의 여기저기에 놓여 있을 것이라 판단했으며 가류산의 경찰 인원을 풀어 수색을 벌였습니다. 예상대로 다음 날인 7일부터 9일까지 피해자의 신체 일부 여러 곳이 차례로 발견되었는데요. 안타깝게도 모든 부위를 찾을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발견된 사체의 상태는 대단히 참혹했다고 하는데요. 영상 속에서 전부 묘사를 하기에도 매우 힘들 정도입니다. 몸통 전체에 불에 데인 듯한 화상이 발견되었고 얼굴에는 구타를 당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예리한 흉기를 사용해서 신체 여러 부위를 훼손한 상처들이 매우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실종 이후 피해자의 계좌나 카드가 사용된 적은 없었고 평소에 스토킹 등을 당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앞서 말했듯이 서로 알고 지내는 면식범의 소행 혹은 불특정 대상을 노린 범죄라고 예상되었습니다. 발견된 피해자의 상태로 미루어 봤을 때 가해자는 가학적인 성도착증을 가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발견된 피해자의 몸통에 비닐 조각이 하나 붙어 있었는데요. 이것은 일본의 특정 통신사에서 사용하던 것으로 전화번호부를 배달할 때 사용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비닐봉지가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해당 통신사에서는 이 봉지를 만들 때 배달 지역과 해당 연도에 따라 색과 문자, 디자인을 다르게 했기에 이 포장이 언제 어디서 만들어져 어디로 유통되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봉지의 조각을 역추적해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조각의 일부분만 발견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디자인이나 문자를 전혀 알 수가 없었지만 잉크 부분을 추출하여 어떤 종류의 잉크였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떤 지역에서 배포된 것인지 찾아냈습니다. 1995년 히로시마현의 5개 시에서 배달된 것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은 해당 일대를 조사하게 됩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발견 이후 수사를 공개로 전환합니다. 그래서 11월 6일까지 30건에 달하는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이 중 한 택시기사가 유력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전철역 앞에 식료품점 근처에서 차량을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 히라오카와 닮은 복장의 여성을 봤다는 얘기였는데요. 그런데 그녀가 어떤 남성 2명을 따라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 택시기사가 목격했던 여성이 피해자 본인이 맞다면 그녀가 따라갔던 남성 2명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그런데 일본 과학수사대의 추정은 조금 달랐습니다. 아마 2명 이상의 다수가 아닌 단독범일 것이라 예측했는데요. 보통 이런 가학적이고 파괴적인 성격을 가진 이들이 파트너가 되어 범죄를 저지를 확률은 대단히 낮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와 면식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최소 20대에서 최대 40대 사이의 남성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실종 당일 피해자의 뒤를 쫓는 듯한 하얀색 차량이 목격되어 해당 차량을 수배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까지도 별다른 진전이 없었는데요. 긴 기간 동안 미해결 사건이 되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12월 17일 사건이 발생한 지 7년 만에 경찰에서는 특정 인물을 용의자로 확정하고 수사 내용의 일부를 공개한 뒤 그를 추적합니다. 경찰에서 찾아낸 용의자의 이름은 바로 야노 요시하루. 그는 사건 당시 33살이었으며 시마네현에 있는 마스다시에 거주하던 남성이었습니다. 야노는 과거에 성범죄에도 연루된 적이 있었고 그의 주변인을 탐문한 결과 사건이 벌어졌던 7년 전 피해자가 실종된 날과 그 다음 날이었던 이틀 동안 그가 무단 결근했던 사실까지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야노 요시하루의 디지털 카메라에서 메모리 카드를 찾아내 그 안에 있던 사진을 복원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약 60여 장에 달하는 사진이 있었는데요. 이 중 57장이 바로 피해자 히라오카의 사진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녀가 실종된 이후에 촬영되었으며 사진 중에는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칼도 찍혀 있었습니다. 또한 앞서 말했던 비닐봉지 역시도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야노가 살던 집 주변에서 배부된 적이 있다는 기록도 나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확정적인 단서들 때문에 경찰에서는 야노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체포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설명합니다. 도대체 왜 용의자가 뻔히 밝혀졌음에도 체포할 수 없었을까요? 왜냐면 야노 요시하루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황당하게도 피해자 히라오카의 시신이 발견된 지 이틀 뒤 그는 돌아가신 부친의 무덤을 방문하기 위해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야마구치의 한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숨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수사가 벌어지기도 전인 7년 전 유력한 용의자인 야노 요시하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그가 용의자 선상에도 오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이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던 것이었는데요. 7년간이나 밝혀지지 못했던 사건의 범인이 사망했다는 소식에 황당하기는 경찰과 피해자 유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단 경찰에서는 그를 범인으로 확정짓기 위해서 보강 수사를 더한 뒤 2016년 12월에 그를 불구속 입건시키고 2017년 1월 사망으로 인한 불기소 처분을 함으로써 사실상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억울하게 희생된 피해자를 살해한 범인이 밝혀졌지만 일본 내에서는 여러 가지 음모론이 퍼지기도 했습니다. 주요 골자는 경찰이 왜 야노의 디지털 카메라에서 복원했던 수십 장의 사진을 공개하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억지스러운 주장으로 보일 수 있는데요. 경찰에서 범행 사진을 대중에 공개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공개하더라도 유족의 확인 절차를 따로 거쳐야 하기에 당연히 민감한 사안이며 함부로 공개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한 택시기사가 목격했다고 하던 남성 2명의 정체, 이들의 정체 역시도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는데요. 실제로 피해자가 다니던 대학교의 학생들이 증언한 바에 따르면 수상한 남성 2명이 늘 기숙사의 근처에 돌아다니며 여성들을 상대로 말을 걸었던 적이 자주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남성 2명의 정체는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유력한 용의자의 사망과 여러 가지 의문점들, 그리고 사건의 결과는 밝혀졌지만 범인이 그녀를 어디서 언제 어떻게 납치했는지, 범행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도 밝혀지지 못하여 깔끔하지 않고 텁텁한 느낌으로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사망한 야노 요시하루가 진짜로 범인이었다면 숨진 피해자가 발견된 뒤 이틀 뒤에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은 어쩌면 하늘이 내린 천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2009년 일본의 시마네현에서 벌어졌던 여대생 유기 사건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의 힘으로 다음에도 재밌는 미스터리로 찾아오겠습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